이번에는 범죄와 형벌의 종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이제 태장도유사라고 하는 이 형벌이 이제 정착이 돼서 적용되던 시기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제 범죄에 따라서는 이제 세분해서 이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 범죄는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는지 한번 볼까요? 범죄 유형입니다. 범죄 종류로는 모반죄, 대역죄, 악역죄, 불효죄, 살인죄, 상해죄, 구타죄, 강도죄, 절토죄 이런 것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모반죄, 대역죄, 악역죄, 불효죄, 모반죄, 대역죄, 악역죄 이런 것들이 이제 임금에 대해서 반역한다든가 모반한다든가 이런 그런 죄고, 불효죄는 이제 부모에 대한 그런 것을 중죄로 다스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가 독직하는 경우,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권을 남용해서 뇌물을 받는 따위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이제 말하는데, 독직, 관리 독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시 이제 토지 과전법 뭐 이런 것이 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과전을 몰수하고 장도형에 처하였다. 또한 대악이라고 해서, 대악이라고 아주 못된 짓을 얘기합니다. 이는 중죄로 다스리고 형벌 또한 엄하였다. 한번 내용 볼까요? 주친, 매우 가까운 친족의 손녀른이나 외조부모나 시부모 및 처부모를 살해하려고 모의했다면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차명, 모배는 이런 형에 처했습니다. 조부모나 부모를 구타한 자, 차명, 고발하거나 욕질을 한 자, 교수형, 과오로 상해하거나 과실로 욕질을 한 자, 도형, 과실로 구타한 자, 유배 3천리, 남편이 초를 구타해 상처를 입히거나 다른 기물로 상처를 입히면 장형 80대, 치아 1대 이상을 부러뜨리면 90대, 치아 2개 이상은 100대, 힘줄을 끊어버리게 하는 이상의 상해는 도형 1년, 팔다리를 부러뜨리는 이상의 상해는 2년, 2가지 이상의 합병되면 3년, 사망하게 하면 교수형, 고의로 살해하면 참형, 2발을 뽑는 것 이상의 범죄는 장형, 과실로 살해한 것은 논지하지 않으면 처가, 첩을 구타한 것도 동일하였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형벌은 고려 형법 기준 5형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려 이전부터 이러한 종류의 형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를 정비해서 하나의 입법을 확립한 것은 고려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고려는 고려율을 제정해서 5형의 정형제를 채택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형의 면제 감경기를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5형 외의 각종 부과형을 인정하였다. 이게 고려시대의 이 형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본적인 형은 이제 태장도유사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부가형이 있다 그랬죠. 경면형, 자자라고 해서 얼굴에다 여기다 뭐 노비 뭐 이렇게 써놓는 걸 얘기하는 얼굴에다. 이거 안 지워지죠 평생. 얼굴이나 팔뚝에 살을 따고 흠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놓던 형벌입니다. 제명, 수직첩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명이라고 해서는 관직과 간품 모두 박탈하고 서민에 편입한다는 것이고, 수직첩은 고신을 환수한다. 뭐 제명 같은 뜻이라고 하죠. 관품과 관직의 임명장을 회수한다, 환수한다 이런 것이죠. 제명, 수직첩 이런 것이 이제 소위 부가형으로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나중에 관당법이라도 나오는데 절장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절장법. 오늘 이제 사형을 제외하고 태형, 장형, 도형, 유형은 4종의 형벌을 장형으로 환산해서 집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절장법. 그러니까 이제 노역형과 추방형을 신체형으로 단순화하는 한편 형량을 대폭 줄여 집행하는 방식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장형 60대는 절장 13대, 속죄금으로 동 6근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절장법, 장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장을로 환산해서 깎아주는 거, 환산해주는 거, 요게 이제 절장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고려지 형법집 명리에 있는 절장법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라. 사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을 절장으로 장형으로 환산해서 하는 이런 거 절장법입니다. 이건 이제 기본 5형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인데, 당시 이제 고려 시대 때 태형은 5형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여기는 이제
그 재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구 중 가는 것을 이용해서 초목 또는 형목으로 만든 형구 중 가는 것을 이용해서 매를 때리는 것인데 경중에 따라서 10대에서 5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했다. 태형.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이제 가는 회초리 같은 거로 이제 매를 치죠. 이렇게. 특히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태형을 친다. 그러는데 고려시대 때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대부터 50대까지 5등급으로 나눴다. 하는 겁니다. 장형은 큰 장으로 등줄기라든가 볼기 등을 치는 형벌이다 하는 거고 태형보다는 더 굵은 형구를 이용했죠. 그러니까 태형보다는 한 단계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중에 따라서 60대에서 100대, 태형은 10대에서 50대, 장형은 60대 100대. 그 이제 매수에 따라서 여기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장형은 하나의 큰 나무를 가로질러 놓고 두 손을 그 위에 묶어 죄인 다음 땅에 엎드리게 한 다음 치는데 태장형. 장형 중에서도 이 태장형은 100대에서 10대까지를 죄중에 따라 가감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역죄와 불효죄 다음 가는 죄에 대해서는 뒤로 결박해서 그 장형을 치는 것도 이런 경우 넓적다리 뼈와 가슴이 서로 맞닿도록 하여 피부가 터지게 되어야 그만두었다. 사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만 오랫동안 형을 가하는데 심한 경우엔 넓적다리 뼈가 으스러지고 가슴팍의 살갗이 터지기도 했다. 눕혀놓고 이제 때리는 건데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명례에 나와 있는 아까 절장법 그런 내용이고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일정한 기간 제한하고 강제 노역시킨 노역형입니다. 노역형. 형기를 1년,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 이렇게 해서 5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노역형에 처하는 것인데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도형 1년,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 이렇게 해서 1년에 3년 기간을 뒀다 하는 거죠. 유형은 죄인을 멀리 섬이나 벽지에 유배지로 거주를 제한하는 형벌을 얘기합니다. 고려시대 유형은 2000리, 2500리, 3000리 세 등급이 있었고 지리적 여건상 근지, 원지, 섬 등으로 구분해서 행해졌다는 거죠. 근데 가장 심한 거는 섬으로 쫓아버리는 거죠. 섬으로. 섬에 가서는 할 것도 없잖아요.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참 또 아주 센 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배 중 가장 무거운 죄목은 모반, 반역, 불의였으며 반인륜적 행위나 뇌물수수 및 간죄 등으로 유배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는 이제 그 정쟁이 있어서 거기에 휘말리다 보면은 이제 정치하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유배지로 떠났죠. 그런 것이 정치인들한테는 이제 일상화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도 정쟁에 빠진 사람들, 특수한 정치상에 기인해서 유배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근데 이제 해당자의 신분에 따라서 똑같은 범죄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형량이 내려졌고 때로는 산호등이 대신 유배되기도 하였다 하는 겁니다. 뭐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산호비를 대신 유배지로 보냈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 사형은 이 주나라 때 상당히 그 잔혹하게 행해졌던 형벌입니다. 고려시대 때는 이제 교형하고 참형, 뇌에서 죽이는 거하고 머리를 베서 죽이는 거, 참형,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법조문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해지며 공개된 장소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지위가 높은 신분이나 부인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었다 하는 것이고 교형과 참형의 속죄금은 동 120근으로 하였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볼까요? 그 상고시대라든가 이 삼국시대에는 이게 굉장히 형이 잔혹한 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잔혹한 방법은 5형이 정착이 된 이 고려시대에는 요거는 좀 굉장히 그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잔혹했던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려시대 때는 두 개, 교형하고 참형으로 그 제한이 되니까 오늘날 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그 사형 집행 방법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당시 기록 통해서 한번 어떤 형벌이 있었나, 사형 집행 방법이 어떤 게 있었나 한번 살펴보죠. 부분적으로 기시, 효수, 거열, 지혜 이런 사용이 부분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이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시라고 하는 게 뭐냐? 요거는 이제 기시우시라고 해서 죄인의 시신을 토막내서 시장에 전시해서 예방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거. 기시, 시신 토막내는 거다. 시장에 전시한다. 효수, 효시라고도 하는데 현수목상이라 하여 참소의 머리를 나무에 매달거나 높은 데 올려놓아 일반에 공개 전시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이제 소위 위화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겁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었다. 기시, 효수, 거열. 이것도 참 끔찍한 거죠. 시신의 사지를 수레에 묶어 찢어서 이건 이제 말이나 소가 끄는 그런 수레에 묶어서 조각 내어 공격 혹은 지방에 회람하는 형벌. 이거 사람 죽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열. 지혜. 체라고도 하는데 시신을 토막내어 전시하거나 순식해 하는 형벌. 참 어떤 경우에 이걸 이제 토막낸다 그러는데 시신을 잘게 토막내서 능지도 이제 이런 거 마찬가지 아니냐. 능지, 처참 이렇게 해서 토막내서 전시하거나 순시하게 하는 형벌이다. 굉장히 잔혹한 그 사형 집행 방법입니다. 그러면 고려에는 독자적인 형벌이 존재하지 않았냐? 고려는 나름대로 독자적인 형벌이 존재했었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예로 되는 것이 이제 충상호형, 그리고 귀향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충상호형, 귀향형. 요건 이제 관리들이라든가 또 이제 승려가 소속 그 사원에서 이제 뭘 훔쳤다든가 관리가 뭐 독직을 해가지고 뭐 돈을 훔쳤다든가 뭐 또 뇌물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내려진 건데 충상호형 한번 볼까요? 충상호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다 소위 경련형이라 그래가지고 얼굴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써놓는 겁니다. 죄명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 먹자국을 내가지고 이걸 이제 새겨놓으면 이게 안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고향으로 또 귀향을 보내는 겁니다. 귀향으로. 충상호형이라고 하는 것은 향의 호족에 등록해서 서인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는 신분을 강등하고 또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향에 가서 그런 상태로 고향 가서 하게 되면 얼마나 이게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얘는 뇌물을 받아 먹은 관리야. 더 이상 이제 관직 생활도 이제 할 수 없고 이제는 얘 살던 향촌에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가서 사람들 자기 고향 사람들 보는 데서 얼굴에다 이 먹자국 해가지고 있으면은 좋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완전히 폐인을 만드는 어떤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려시대 때 독자적인 형이다. 귀향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귀향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특정 범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부가형으로서 자기 옛날 살던 고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관. 자기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살던 본관. 여기에 가서 서인의 자격으로 평생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평생. 그러니까 서인의 그 호족에다, 그 본관 호족에다가 이제 편입시켜가지고 살도록 하는 거. 뭐 유배하는 역이긴 한데 아주 창피를 주는 어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피를 주는 그런 형벌. 이게 이제 소위 귀향형인데 고려의 특수한 나름대로 형으로서 충상호형하고 이런 귀향형이 있었다. 그 밖에 이제 모반 대역죄 때는 노비를 몰수하고 가제도 몰수하고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속전제도가 있어서 속전을 내고 형을 대신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수속법입니다. 수속법. 형벌을 재화로 메우는 제도로서 형벌의 중요도에 따라 소중의 재화를 납부함으로써 시정의 집행에 가름해서 형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태 10, 속동 1편, 장 60은 속동 6편, 도 1년은 속동 20편으로 사용의 길이까지 그 액수가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수속법. 관당법. 이거는 작물 취득범죄에 대해서 작물이 1척이면 장 100, 1필이면 도 1년, 장 8필이면 유 3천리, 15필이면 교와 같이 작물에 다과에 따라 형을 대신토록 하는 것. 요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요 관당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률에 있는 그대로를 도입했는데 관당과 수속의 관리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 것은 이 제도가 관료 우대의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료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있어서는 소위 관당법이라든가 수속법에 의해서 대신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거 일반인들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당률에서 왔지만 나름대로 어떤 특수한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인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어서 행형제도입니다. 행형제도. 형의 집행 관련돼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었겠느냐. 형의 집행은 중앙에서는 개성부 또는 전옥소에서 감옥사무를 관장을 했고 큰 죄를 범한 자는 형부에서 구금하며 한 해 동안 판결이 나기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일단은 그
형의 집행 관련돼서는 개성부 또는 전옥소에서 하고, 큰 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부에서 재판이 나기까지 이제 구금한 상태에서 형부에서도 있을 수 있었다. 성종 때 전옥소를 대이사라고 고치고 문종 때 다시 전옥소로 바뀌었다. 전옥소, 대이사. 요게 이제 소위 감옥 관련된 그 기구죠. 그런 그 수형 관련된 내용을 아마 집행했던 기구 같습니다. 지방에서는 각 간화에서 감옥 사무를 관장했고 수령과 안찰사가 이를 감독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전옥소, 예를 들자면 지방에서는 각 관서에서 그런 감옥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요게 이제 당시 이제 전옥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담이 쭉 있고 여기 이제 관리들이 있고 여기 이제 칼을 차고 있다 그랬죠. 여기 이렇게 해서 목에다가. 요거는 이제 원래 옛날엔 보면 한 사람씩 했는데 요새 여기 이 사진에는 그림에는 두 사람이 같은 걸 이제 하나를 메고 있네. 형의 집행은 전옥소나 감옥에 사는 것은 물론 관청에서도 체포, 감금, 신문, 수금, 고문 어느 정도 행형까지도 수행하였다는 것이고, 관청에서 행형 일부를 독립된 그 행형 기관이 아니고 관청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삼권이 분립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고려 도경을 보면 당시 고려 감옥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영어는 이제 감옥을 얘기하는 거죠. 영어의 만듦새가 담장이 높아 모양이 환도, 사방이 한 발쯤 되는 방 또는 담장, 환도와 같고 중앙에 집이 있으니 대개 옛날 환토의 뜻이다. 지금 관도, 국가의 관리에 놓여 있는 도로의 남쪽에 있어 형부와 마주하고 있다. 이건 이제 아마 감옥의 위치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형부와 마주하고 있다. 가벼운 죄인은 형부로 보내고 도둑 및 중죄인은 옥으로 보내는데 포승으로 잡아먹고 한 사람 도망갈 수가 없고, 또한 간유, 목에 씌우는 칼을 얘기합니다. 간유. 간은 목에 씌우는 거고 류는 손에 채우는 수갑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유를 채우는 법도 있다. 그러나 옥사를 지체시킨 채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여 철을 넘기고 해를 넘기기 되기까지 하는데 오직 금으로 속받쳐야만 풀려나게 된다. 이때도 돈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돈으로 이렇게 해서 풀려날 수가 있었는데 감옥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고려도경 보게 되면 이제 당시 고려 감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국법이 엄했고 형벌도 집행 역시 원칙에 따라 행해졌는데 과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형의 집행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장을 치거나 매를 때리는 경우에 두건과 옷은 벗기지 않고 단지 포, 물건을 싸거나 씌우기 위해 네모지근한 천, 포와 속대만을 벗긴 채 매우 가볍게 때린다. 장을 치거나 때릴 때는. 사람이 다치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두건과 옷은 벗기지 않고 겉을 감싸는 거, 그 속대, 관을 쓰고 띠를 맨다 이런 뜻인데 매우 가볍게 때리며 형장을 묶은 다발을 던져서 스스로 고르게 하고 패로써 곤장을 치는 숫자를 기록한다. 또한 밤에는 형벌을 가하지 못하게 했다. 굉장히 이 형의 집행은 완화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국법이 매우 엄하고 또한 형벌 집행이 역시 원칙 따라 행해졌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좀 완화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형의 집행은 다음의 경우에는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국가 기일, 국기일, 십치, 명절날, 신일의 경우 형의 집행을 금지했다는 거죠. 국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 제삿날입니다. 국가 제삿날. 왕과 왕후 사망한 날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전국적으로 가무, 음주, 잡피, 도살 이런 게 금지됐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이제 안 좋은 거니까 그런 상을 당했을 때는 그 상을 잘 치룰 수 있게 그런 좀 안 좋은 행태들을 못하게 했던 거죠. 가무, 음주, 술 먹고 음주, 가무, 춤추고 이런 거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십치는 살인을 금하는 날로서 형벌에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열흘의 날짜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주역에 의한 것인지 여기 모르겠습니다만 날짜를 정해가지고 초하루, 초 84날, 초 8일, 14일, 15일, 18일, 23, 24, 28일, 29, 30일 요때는 살인을 못하도록, 집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명절날, 당시에는 이제 섣달, 정월보름, 한식, 삼진날, 단오, 중구, 동지, 팔관, 추석
요게 이제 명절날이었으니 이 명절날에는 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죠. 신일 근신하여 경건망동을 상가는 날로서 정초의 4일, 5일, 2월 초하루 이럴 때도 이제 집행을 하지 않도록.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형의 집행은 이런 경우에는 금지되었는데 국기일, 국가 슬픈 일이 있을 때, 십치, 살인을 금하는 날, 명절날, 신일 이런 경우에 형의 집행을 금지하였다. 금형. 그러니까 당시에도 나름대로 이 행형을 하는데 형의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하는 원칙이 존재했었습니다. 원칙. 그런 원칙 하에서 그 원칙 지켜가면서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그 정치한 법 시스템이 존재했지 않았나. 물론 이제 조선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선에도 그렇지만 고려시대에도 이미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비교해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려시대에는 기본적인 법전이라고 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냥 고려율 71개조 플러스 관습법 이렇게 해서 다스려졌고 기본적인 통일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기록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 고려시대는 기록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고려사라든가 고려사 절요라든가 이런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조선 초에 이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록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고려시대의 문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행해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문헌을 통해서 보면은 고려시대에는 나름대로 정치한 원칙에 근거한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 때 또 형이 집행할 효를 중시했다는 걸 효. 한번 볼까요? 귀향형을 받은 사람이 부모상을 당했을 경우이거나 유배 또는 이배, 귀향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배라고 하죠. 되는 사람이 유배지에 도착하기 전에 고향에 있는 조부모나 부모의 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7일간의 휴가를 줬다. 7일간의 휴가. 그래서 발상을 하고 장례 절차를 밟게 하였다. 이건 이제 승중선도 동일하였다는 거고. 수감 중인 사용수로 대학이나 반역 이상의 죄가 아닐 경우 부모상, 남편상, 조부모상, 승중상을 당한 자는 7일간 휴가를 줘 발상하게 하고 유배죄와 도용죄는 30일간 휴가를 주되 보증인을 세우는 조건으로 추록시켰다.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두고 봉양할 가족이 없을 때에는 그대로 집에 머물러 봉양 도록함으로써 형벌의 집행을 보류하기도 하였다. 굉장히 그 효와 관련돼서 이런 그 형 집행 관련된 나름대로 유예 뭐 이런 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그 인정에 넘치는 그런 그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배지나 이배지로 가는 도중에 그 부인이 해산하는 경우 가족과 함께 20일 휴가, 그 딸과 여종에게는 7일간 휴가. 그 해산 도와주라 이거죠. 수감 중인 부인이 해산 임박할 경우에 보증인을 세워주고 추록을 허가하는 때 하였는데 사용죄는 산후 만 20일, 유배죄 이하는 만 30일 가서 부인 해산 도와줘라. 아주 온정적인 형의 집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형의 집행 관련된 사면이라든가 감형이 이제 많이 행해졌어요. 농사철에 이제 비가 오지 않아. 그럼 당시에는 그 비가 오지 않으면 누구 탓입니까? 왕이 탓이 왕이 선정을 베푸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늘에서 이런 현상을 나타낸다는 거. 비가 많이 아주 억수로 와요. 이것도 결국엔 뭐야? 왕이 잘못한 거예요. 왕이 선정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이 노해서 이런 죄를 내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이제 원성이 높아지게 되면 그 원성의 대상은 뭐냐? 왕에게 행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민심이 동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사면이나 감형을 행하기도 했겠지만, 그런 결과적으로는 임금이 형정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늘이 노여워서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무하기 위한 그런 뜻도 소위 사면이라든가 감형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 유적 중에서 논산소재 개태사입니다. 개태사. 요거는 개태사에 있는 태조왕건 사진 그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